各位同学你们好，很高兴又和大家见面了。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온스쿨 중국어 강사 류천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4월 22일 HSK 6급 적중특강인데요. 우리 먼저 듣기 파트부터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우선 듣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 풀면 고득점을 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볼게요. 사자성어 분석법인데요. 우리 지난달과 좀 달리 이번 달에는 우리 사자성어에 관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자성어 하면 다들 어려워해요. 뭐가 어려울까요? 바로 그 뜻풀이죠. 뜻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문제 절대 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문제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예술, 문화, 축제, 행사 등 분야별 중점인데요. 사실 중국어를 많이 배우다 보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역사 쪽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것도 바로 예술, 문화 쪽이에요. 요즘 보면 뭐 행사들 되게 많잖아요. 뭐 영화 축제도 많고 그리고 중국에 되게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축제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늘 제가 했던 말이죠. 듣기 중에서 제일 짧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그럼 이거 바로 듣기 일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 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한번 같이 살펴본 거예요. 우리 먼저 문제 통해서 한번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제가 두 문제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보다시피 성어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문제죠. 우리 먼저 문제를 풀고 난 후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뭘까요? A, B, C, D를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죠. 뭘 체크할까요? 들리는 거 체크하고 두 번째는 중점 단어 체크하는 거죠. 일단 혼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문제 풀면서 옆에 체크할 거예요. 내가 체크한 것과 여러분 체크한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먼저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준비되시죠? 시작할게요. 一、战国时期，宋国有一个农夫，整天忙着干农活。一天，看见一只跑得飞快的兔子突然撞死在一个树桩上，于是农民放下手中的锄头，整天守在树桩旁，期待下一只兔子的出现。可是等了很久，结果还是一无所获。 二、大众电影百花奖又称百花奖，创办于1962年，每2年举办一次。百花奖设立了最佳故事片、最佳编剧、最佳导演等15项大奖，所有奖项全部由观众评选投票产生，因此很具有广泛的群众基础，也受到了业界的一致好评。 1번, 2번 우리 문제 다 풀었죠? 그럼 보세요.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체크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체크했어요? 1번은 그냥 제가 들리는 단어 한자만 체크했고요. 2번은 보세요. 앞에 부분은 어때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볼 필요 있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 보세요. 보면서 1번은 제가 들리는 거 체크하고 2번은 어때요? 없는 거 체크해요. 틀린 거 찾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체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시험지 깨끗할수록 어때요?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먼저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1번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战国时期宋国有一个农夫整天忙着干农活一天看见一只跑得飞快的兔子突然撞死在一个树桩上于是农民放下手中的锄头整天守在树桩旁期待下一只兔子的出现可是等了很久结果还是一无所获 사실 지문 보고 A, B, C, D 봤을 때 한자 같은 한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手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듣기에는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사자성어로 분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석할까요? 우리 하나하나씩 같이 볼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어떻게 읽죠? 守株待兔. 守는 보세요. 우리 성어를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자별 분석법이에요. 한자별 분석법. 사실 뜻을 외우는 거 제일 좋겠지만 이 뜻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중국의 사전 그렇게 많은데. 맞죠?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한자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석해 보세요? 守는 무슨 뜻이에요? 守, 지키다는 뜻이죠. 쭈는 보통, 이 쭈는 보통 나무에 쓰는 양사예요. 혹은 뭐 화초나 쓰는 양사잖아요. 쭈는 그 뭐 나무를 가리키겠죠. 따에는 뭐죠? 等待, 기다리다 그 따이죠. 그럼 기다리는 뜻이고요. 투는 뭐죠? 토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무 옆에서 누굴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 토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뜻이 맞을까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 보세요. 이 뜻풀이가 없이도 그냥 한자만 보고도 어때요? 풀 수 있잖아요. 성어는 반드시 어때요? 분리시켜서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정확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여행만을 바라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성어 분석 방법은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죠. 守株待兔 A번 정됐고요. B번 가볼게요. 老马识途 얘도 마찬가지 한번 가볼게요. 라오는 뭐죠? 늙었다, 오래되다. 마는 뭐죠? 말, 타는 말이죠. 시는 어떤 시예요? 시, 식별하다, 알다, 认识할 때 그 시잖아. 그럼 뭘 알겠죠? 두는 뭐다? 루두, 길을 말해요. 라오마는 뭐죠? 오래된 말이면 경험이 많겠죠. 그럼 뭐죠? 길도 어때?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런 뜻 어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석 같이 볼게요. 경험이 많으면 그 일에 능숙하다. 라오마 경험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시두 길을 알아요. 반드시 뭐죠? 일에 능숙하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대입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볼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에 이런 말 했어요. 姜还是老的辣 이런 말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배들 말한 거는 뭐 연장자들 말한 말을 반드시 그런 도리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오마하기 때문에 뭐죠? 경험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B번도 정리됐고요. C번 가볼게요. 无药可救 다시 한번 无药可救 우는 뭐죠? 没有 없다라는 뜻이에요. 야오는 약이죠. 약이 없다. 왜 없을까요? 可救 그거는 가능하다예요. 근데 救는 구하다예요. 구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구제불능하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 无药可救 어떻게 말할까요? 보통 他这个人真是无药可救 보통 사람한테 많이 비유해요. 뭔가 손댈 방법이 없다. 정말 어때요? 얘는 어때요? 희망이 없다 할 때 这个人真的无药可救 표현할 수 있어요. D번 가볼게요. 同甘共苦 동 什么意思啊? 동 같이, 一起라는 뜻이죠. 깐은 뭐죠? 깐티엔 달달한 뜻이고요. 꽁은 뭐죠? 같이. 구는 뭐죠? 쓰다예요. 동꽁 다 같이죠. 같이 달고 같이 쓰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슬픈 것을 같이 함께 한다. 무슨 말이죠? 동고동락하다. 보죠. 근데 한자만 분리시켰을 뿐 그냥 뭐죠? 뜻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0% 맞진 않지만 90% 이상이 어때 정확해요. 이게 바로 사자성어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고동락과 같은 말 그리고 즉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는 관계를 가리킨다. 뭐 늘 뭐 친구, 베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我们同甘共苦我们是同甘共苦的好兄弟好朋友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B, C, D 분석했는데요. 시험 전에 우리 한 문제 풀고 나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가지 몇 초 있죠? 10초 가량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다 분리시켜 보는 거죠. 보고 나서 문제 들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럼 A 1번 볼게요. 1번에서 체크한 빨간색 보이시죠? 兔子, 树桩, 手, 期待. 똑같이 뭐죠? 답은 A번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 지문을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그냥 뭐죠? 어떤 농부가 일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보다 어떤 토끼가 갑자기 나무에 부딪혀 죽었어요. 아, 보죠. 일도 안 했는데 토끼가 생긴 거죠. 너무 기뻐서 어때요? 일도 안 해요. 맨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의 성어는 모든 다 자기만의 성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어를 배우면 어때요?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뭐 여행 가거나 하면 책을 구해서 성어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급에는 어때요? 성어가 필수잖아요. 우리 1번 정리됐죠? 계속해서 2번 가볼게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A, B, C, D 번 분석하는데요. 같은 글자 같아요. 제가 쭉 그어놨어요. 볼 필요 없다 맞죠? 뭐 볼까요? 뒤에 거 부분 보면 돼요. 보면서 뭐라고 체크하는 거죠. 뭐가 틀린지, 뭐가 같은지. 大众电影百花奖又称百花奖创办于1962년 했어요. 뭐죠? 영화 축제 이름이야. 百花奖 언제 창립됐죠? 196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每两年举办一次 언제? 2년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每年举办 매년은 한다? 아니겠죠. 아니에요. 언제죠? 每两年 그리고 여기 시간 나왔어요. 1962년 나왔는데 이건 A번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역사를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解放 중국 해방 언제였죠? 몇 년도죠? 1949년 그럼 볼게요. 解放 해방 전에 창립됐다? 아니잖아요. 언제죠? 해방 후예요. 그럼 A번은 어때?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럼 A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배제하는 방법 통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볼게요.
百花奖设立了 설립하다죠. 设立了最佳故事片, 最佳编剧, 最佳导演등 15项大奖. 총 상이 몇 개라고 했죠? 15개라고 했어요. 15개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뭐 감독상, 뭐 편집상, 뭐 여러 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선택 D번 보세요. 17개, 17개.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D번도 X인 거죠. 사실 우리 듣기 문제에서요. 배제하는 방법도 제일 빨라요. 오히려 내가 정답 찾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더 빨라요. 들리는 쪽도 지우는 거죠. 내가 정답 찾다 보면 계속 보기만 해요. 맞죠? 지우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所有奖项全部由观众评选投票产生해서 모든 상은 어때요? 누가 결정한다? 观众.全部란 표현이 있잖아요. 전부라고 해서 전부 누구? 观众评选投票产生. 투표해서 어때요? 나온 것이다. 여기 보세요. 有观众评选. 맞아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답에 가까운 거죠. 또 해볼게요. 因此很具有广泛的群众基础. 그리고 광범위한 군중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也受到了业界的一致好评.业界는 뭐죠? 업계를 말하는 거죠. 뭐 영화 업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럼 A번하고 B번이 지금 남아. C번, D번은 일단 지웠잖아요. A번, D번 봤을 때 A번은 들리지 않았어요. 왠지 예반하는 표현도 없었잖아요. 시간을 내가 모르겠으면 B번이 어때요? 답이 가까운 거죠. 그럼 답은 어때요? B번이겠죠. 그럼 맞는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정리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세요. 중국에 사실 영화 축제 되게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는 영화 축제 많아요. 뭐 부산 뭐 국제 여행 영화 축제도 있고 되게 많지만 중국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개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거 문제 다 한 번씩 나왔었어요. 첫 번째 보세요. 中国金鸡百花电影节. 방금 우리 문제에 나왔던 거죠. 뭐金鸡奖, 百花奖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나눠서 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中国长春电影节. 장춘은 왜 유명하죠? 장춘을 하면 사실 한국에 좀 가까워요. 근데 장춘電影节, 장춘에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촬영하는 그 세트장이 제일 큰 거 있어요. 정말 오래되고 유명한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영화 축제 당연히 유명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상하이国际电影节. 얘는 어때요? 아마 한국 연예 되게 많이 참석하고 시험 6급에 나왔었어요. 상하이 国际电影节. 똑같이 뭐죠? 시간 언제 됐고 어떤 시간대 몇 회 한 번씩 개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축제도 사실 한번 살펴보면 재밌어요. 중국 영화에 관심 많으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이런 중요한 예술 문화적인 거죠. 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볼게요. 빨간색 부분 보시면 全部由观众评选投票产生. B번 볼게요. 百花奖由观众评选. 똑같은 표현 맞죠? 그럼 답은 B번인 거죠. 네. 우리 1번, 2번 우리 듣기 1부분에서 두 문제 풀었어요. 하나는 성어에 관한 거, 하나는 예술 문화적인 거죠. 계속해서 저희 듣기 3부분 가볼게요. 3부분에서 출제 요원부터 볼게요. 설명의 중심 위치를 파악하고 정리하자는데요. 설명 우리 3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아마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문이 위주고요. 그래서 설명 중심 위치 보통 지문에서 봤을 때는요. 시작 아니면 끝에 보통 중점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문제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주어진 A, B, C, D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자. 3부분 같은 경우 2부분도 마찬가지 A, B, C 되게 많잖아요. 3부분은 있지만 절대 한 문제 아니고요.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A, B, C를 되게 많이 의지를 해야 돼요. 보면서 어떤 게 연관성이 있고 어떤 듣기가 나올지를 미리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들리는 순서를 답을 찾자. 31번부터 문제 푼다고 하시면 꼭 이 순서대로 답이 나올 거예요. 거의 앞뒤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문제 풀어야 돼요. 마지막 간단한 체크는 해두자. 제가 말했죠. 모든 듣기, 독해 반드시 체크는 하셔야 돼요. 기억하셨죠? 네, 그럼 우리 먼저 문제부터 풀 건데요. 31번부터 33번까지 지금 ABCD 보이시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ABCD 보면서 분석하고 체크해 둬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먼저 화면 보시고 듣기 바로 들어볼게요. 준비되시죠? 시작할게요. 第31到33题是根据下面一段话：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总理李克强作出重要批示。批示指出，就业是民生之本，就业稳则心定，家宁国安。中国是世界上人口最多的国家，可想而知，就业问题也日趋成为现今中国最严峻的社会问题。在中国，
想要解决就业问题，就要从广大人民的根本利益出发，采取各种政治措施来促进就业增长。与发达国家相比，目前我国企业使用的技术和设备已达到发达国家90年代后期水平，但管理方面是发达国家20年代水平。再加上中国的国民教育平均水平较低，普通劳动者的就业能力普遍不足，城镇就业压力加大，也都加剧了就业难现象的突出。所以，系统分析中国就业问题的现状和原因，将更快地掌握中国就业问题的规律，科学地解决中国的就业问题。31. 李克强做出的重要批示是什么？32. 与发达国家相比，中国企业有什么特点？33. 怎样解决就业问题？ 네, 좋았어요. 31번부터 33번 다 풀었죠. 네, 보세요. 저는 어때요? 일단 제가 문제 풀 때는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저처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찾고 나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나서 어떤 유사한 단어 있는지를 보면서 찾아야 돼요. 뭔지 알죠?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다 틀려버려요. 3부분 같은 경우. 반드시 체크하면서 뭐가 중점이고 어떤 것이 중점, 주술목 찾으면서 선택하면 되겠죠. 우리 먼저 한 문제씩 보면서 문제 풀 건데요. 그 중에 뭐가 중점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31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우리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할 때는요. 독해처럼 풀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죠? 질문 보면 질문 속에 있는 지문 찾으면서 답 찾아볼게요. 31번 볼게요. 李克强做出的重要批示是什么였어요? 李克强 인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重要批示是什么? A는 뭐뭐입니까? A 是什么? 그래서 뭐죠? 앞에는 是 앞에는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A 是什么? A는 무엇입니까? 重要批示是什么? 중요한 지시는 무엇입니까? 누구? 李克强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빨간색 부분 보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질문에서 찾을 거는 얘를 찾고요. 듣기에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지문에서 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总理李克强做出重要批示. 重要批示, 重要批示 같은 멘트 맞죠? 이때는 뭐죠? 바로 듣기는 아마 안 들리서 질문 마지막 나오잖아요. 이때는 뭐죠? 잠깐 뒀다가 이때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批示指出就业是民生之本就业稳则心定加宁国安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인물 나오죠. 리커창은 뭐 중국의 국무원 총리예요. 총리고 어떤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지시는 바로 就业是民生之本했어요. 취업 문제가 어때요? 인민 생활의 기본이고 就业稳则心定 稳은 뭐죠? 안정적이다. 취업이 안정적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안정적이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나라도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취업 문제에 대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빨간색 부분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31번 답이 나오겠죠. 그럼 31번 답은 바로 4번 볼게요. 就业问题不容忽视. 근데 지문에서 보면 不容忽视라는 표현이 없어요. 맞죠? 근데 不容忽视 무슨 뜻이에요?忽视는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不容 부정이 들어갔어요. 不는 부정, 용은 뭐죠? 용납하다는 뜻이에요. 용납할 수 없다. 뭘 용납할 수 없다? 소홀히 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다. 그만큼 취업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요? 就业稳则心定. 就业是民生之本, 기본이다, 근본이다. 이 멘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답은 3번이겠죠. A번 볼게요. 创业是民生之本. 创业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맞죠? 없었어요. B번 볼게요. 国安才是根本所在. 国安은 뭐죠? 나라의 안정이 근본이다. 나라 안정이 있어요? 없어요. 취업이 어때요? 나라 안정시킨다고 했어요. D 볼게요. 就业难现象. 취업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 취업에 대해서 취업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취업난 문제가 있겠지만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C번이죠. 제일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뭐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분리시켜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31번 정리됐죠? 계속해서 32번 가볼게요. 네, 뒤에 보세요. 지금 보세요. 与发达国家相比，目前我国企业使用的技术和设备已达到
发达国家90年代后期水平，但管理方面是发达国家20年代水平했어요. 여기서 볼게요. 비교가 들어갔어요. 我们国家和发达国家 발전된 나라랑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교했잖아요. 그럼 질문 보시면 똑같이 뭐가 들어갔어요? 相比라는 표현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체크한 부분까지 뭐죠? 비교한 부분 나와 있죠. 들어가 볼게요. 再加上中国的国民教育平均水平较低 뭐죠? 국민 교육 수준이 어때? 비교적 낮다고 했어요. 普通劳动者的就业能力普遍不足, 취업 능력이 낮다. 城镇就业压力加大, 也都加剧了就业难现象的突出. 뭐죠? 도시에 뭐 취업 스트레스가 어때? 많음에 따라서 취업난 현상도 어때요? 돌출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加剧. 所以系统分析中国就业问题的现状和原因，将更快地掌握中国就业问题的规律，科学地解决中国的就业问题. 앞에서는 취업난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발달 나라와 비교를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여기 따라서 우리 한번 중점탑 어디 둬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与发达国家相比 비교했어요. 어디랑? 发达国家 발달 나라. 중국企业 중국 기업의 특징. 그 빨리 보세요. 与发达国家相比 같은 멘트가 나왔어요. 뒤에 볼게요. 管理方面是发达国家20年代水平. 管理方面 관리하는 쪽이죠. 관리 쪽은 발달 나라의 20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빠른 게 늦은 거죠. A 볼게요. 技术水平退步. 기술 수준이 낮아졌다. 기술 수준 퇴보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 했어요? 发达国家 관리方面밖에 없잖아요. 技术水平표현이 없어요. 비교 볼게요. 普通劳动者就业能力高. 高 맞아요? 高 뭐라 했어요? 普通国民劳动者就业能力普遍不足라는 표현 나왔어요. 맞죠? 4번 就业问题无法解决 해결할 수 없다.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맞죠? 문제에서 뭐죠? 해결 방법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 세계적으로 분석하면 된다. D번 管理方面的水平不足. 관리 쪽의 수준이 부족하다. 관리 쪽의 수준이 20년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표현 맞죠? 6급은 그대로 멘트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 연관성 있게끔 나오는 거죠. 그럼 답 같이 볼게요. 바로 D번인 거죠. 또 D번 나왔어요.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사실 독해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듣기 문제다 보니까 아마 질문도 못 보고 그냥 ABC만 보면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정치나 경제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더 잘 어때요? 들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33번 가볼게요. 怎样解决就业问题? 어떻게 취업 문제 해결할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우리 방금 뒤쪽에서 나왔잖아요. 所以 표현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다. 뒤에는 뭐죠? 마지막 마침표까지는 답 부분이겠죠. 끝났어요, 멘트가. 그러니까 우리 중점 어디에 들어갈까요? 문장 시작과 끝에서는 보통 우리 이 지문 자체에 중점이 두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所以系统分析中国就业问题的现状和原因，将更快地掌握中国就业问题的规律，科学地解决中国的就业问题. 系统分析,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표현이 중점이에요. A 볼게요. 인진技术, 기술을 어때요? 영입하다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지문에서는 어때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B번 볼게요. 国家管控, 국가에서 관리하고 공제한다. 있을까요? 없어요. C번 系统分析, 여기 보세요. 系统分析 똑같은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답은 C번이죠. D번 볼게요. 提高国民教育水平, 맞는 말이지만 지문의 중점은 바로 系统分析, 체계적 분석에 대해다가 둔 거죠. 네. 우리 볼게요. 31번부터 33번 풀었는데요. 3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문을 어때요? ABC를 잘 보셔야 되고 문제 순서를 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점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네. 우리 이번 적중특강은 듣기 1부분과 듣기 3부분에서 성어도 나왔고 문화예술 그리고 3부 문제 풀이 방법도 한번 쭉 정리했잖아요. 우리 시험 준비할 때는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했던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도 좀 딸 수 있는 방법도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독해 파트에서 또 뵐게요. 再见.